안녕하세요. 먼거스타일입니다. 오늘은 동대구역 골드클래스 언제 그리고 얼마나 오를까 이 질문을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의 흐름과 단기간 선 후행 구조 그리고 실제 상승폭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투자 판단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지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 전체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전세 수급 지수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그 이후 매수 우위 지수가 따라오며 마지막으로 매매 가격이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전세 수급 지수는 약 3개월 정도 선행하고 매수 우위 지수는 약 1개월 정도 선행하며 매매 가격은 그 흐름을 따라 동행합니다. 이 구조를 쉽게 풀어보면 전세가 먼저 부족해지면서 시장에 긴장감이 형성되고 그 다음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매수 심리가 움직이고 마지막에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결국 가격은 항상 결과로 나타나는 지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볼 때는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세와 매수 심리를 먼저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단기간 흐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동대구역 생활권이라고 해서 모든 단지가 동시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순서가 존재합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디올러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으로 화석파크님과 센트럴시티자이가 따라옵니다. 이후 대시안과 골드클래스가 동행하며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이안 동대구가 뒤따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골드클래스의 위치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완전히 선행하는 단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호행하는 단지도 아닌 정확히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선행단지처럼 이미 크게 상승한 부담은 없으면서도 후행단지처럼 불확실성이 큰 구간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따라가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포지션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골드클래스가 상승하면 이후에 이안 동대구가 따라오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골드클래스는 위에서는 선행단지의 영향을 받고 아래에서는 후행단지를 끌어주는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가입니다. 보석 구간은 골드클래스가 저점을 확인한 2025년 4월부터 2026년 2월까지로 설정했습니다. 비교단지는 선행 역할이 뚜렷한 디올레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디올레는 약 1.2억 상승했고 골드클래스는 약 0.4억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 금액이 아니라 상승 비율입니다. 골드클래스의 상승폭을 디올레 상승폭으로 나누면 약 0.34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의미를 쉽게 풀어보면 디올레가 1.1억 상승할 때 골드클래스는 약 0.34억 정도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약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즉 선행단지가 먼저 움직이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골드클래스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이 내용을 투자 관점에서 해석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골드클래스는 선행단지처럼 이미 많이 오른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동시에 후행단지처럼 방향성이 불확실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상승 흐름이 확인된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따라가는 성격을 가진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략은 선행단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디얼러와 같은 선행단지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약 1, 2개월의 시차를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골드클래스는 2025년 4월을 저점으로 반등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흐름은 디올러에서 시작해 골드클래스를 거쳐 이안 동대구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입니다. 상승폭은 선행단지 대비 약 0.34배 수준이며 약 2개월의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특징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골드클래스는 이미 늦은 단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장 빠른 단지도 아닌 시장 흐름을 따라가되 안정성을 갖춘 중간 포지션의 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행단지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타이밍을 잡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